대학교는 방문하셨을 때 막 환호해주고 손 흔들고 주민들 나와서 이렇게 반겨준다는 느낌? 우리나라를 적대시하지 않는다? 거기도 통일에 대해 긍정적이게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무관심에 가까운 조금의 혐오? 이 정도였으면 지금은 궁금한 대상으로 바뀐 것 같아요. 비유를 하자면 물 같은 나라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만 이렇게 손으로는 잡을 수 없는, 가깝지만 멀리 느껴지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에 다니는 1학년에 재학 중인 20살 박채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에 지금 재학 중인 18학번 장윤원입니다. 성공회대학교 다니고 있고 지금은 휴학했지만 22살 박지원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돈 문제가 가장 그렇다고 해서 뭔가 알바만 하기에는 또 제가 오전에는 거의 수업이잖아요. 그럼 알바를 하면 저녁 알바를 잡아야 되는데 아유 그럼 아침에 몇 시입니까? 그럼 다음날에 수업도 가야 되는데 그게 요즘 들어서는 가장 고민이에요. 그럼 북한에 있는 애들은 거기도 알바가 있나? 근데 있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거기도 이제 햄버거 집 있잖아. 그럼 햄버거 집에서 일하는 그 유니폼을 입은 그 사람은 그게 직원 차원으로 들어가는 건가? 이제까지 북에는 한 1991년부터 현재까지 18번 방문을 했고, 한국에는 계속 지금 해 10번 정도 오게 돼 있습니다. 북에도 과연 아르바이트가 있나?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나? 없죠. 아르바이트는 안 해요. 학생들은 배우고, 그냥 학교에서 배우고. 아르바이트라는 개념이 있나요, 북에? 나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근데 다 정시 직원들이 있잖아요. 거의 다 정식으로 직원으로 하는데 뭐 도와달라 이러한 식으로 도와받고 그러한 건 있죠. 근데 아르바이트라는 개념 자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정규 직원 그런 것이 없죠. 다 정규 직원. 어쨌든 북에서는 학교는 무조건 무료이기 때문에 대학까지 무료니까 그런 거 필요 없고, 거의 학생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는 부모들이 챙겨준다. 이게 북에서의 상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 용돈 받으면서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없는 돈을 절약하면서 북에서는 쓰고 있죠. 그런 자취나 이런 건 없나요? 기숙사 100%. 김일성 종합대학은 60%가 지방에서 올라오니까 다 기숙사. 그러니까 기숙사료도 있고 식단도 있고 다 무료로 공급하죠, 그거. 그리고 다음 또 다른 고민? 나는 요즘에는 진로 고민? 인정. 제일 고민되는 거는 진로 선택하는 거가 고민되는데 그게 아직 잘 모르겠어서 그런 부분이 고민돼요. 대기업에 가고 싶은 건 아니지만 거의 제 선배들도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거나 아니면 계속 비정규직을 하고 있는 선배들이 많다고 들어서 과를 올 때는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오니까 좀 희망이 사라지네.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게 요즘에는 청년 실업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 여기서 실업이 아니라 직업을 갖기 위해서 막연히 돈이 잘 되는 그런 직업 분야를 찾다 보니까 자기랑 맞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고, 거기에서 또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북한이
국가에 어떤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대해서 써서 제출을 하면 거기에 이제 맞춰서 넣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북한도 자유로운 편인가? 아는 게 없으니까 뭐라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 뭔가 국가가 직업을 선택을 해준다라는 그 방법이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 때는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지? 한국 20대는 이제 대학생들 직업 선택하는 취업 문제 때문에 제일 걱정이 많은데 북한은 어떻게 직업을 선택의 자유가 있을까부터 어떻게 선택할까 이런 거 고등학교 졸업할 때 되면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국가 정무원 시험이라는 걸 보게 돼요. 전국적으로. 여기 아마 대학 입시 시험이랑 같겠죠. 시험을 치면 시험 성적대로 딱 한 30%만 잘라서 대학을 입학시킵니다. 우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학률이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학 입학 시험 쳤다가 떨어지면 재수법이 없습니다. 군대 나가거나 직장을 나가야 돼요. 이 애들한테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지망을 써내라고 합니다. 북쪽 사람들은 대학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또 명문대라는 집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뭐 하겠냐에 따라서 대학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별로 경제에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직장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다 선회입니다. 그럼 그걸 다 보내줄 수 있잖아? 보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쟁이 있잖아. 그러면은 경쟁에 맞게끔 배치를 하는데 왜 그곳에는 직업이 그렇게 배치를 받을 때 큰 불만이 없느냐?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다는 문장이 뭐냐? 대우가. 우리처럼 직업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사회적으로 막 수입의 차이가 막 이렇게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일들 자체는 어떤 일이든 트랙터를 몰든 선반을 돌리든 미싱을 돌리든 어떤 일이든 국가가 맡긴 임무잖아. 이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일은 내가 일을 하고 싶어서 있고 있지만은 국가가 나에게 맡긴 공적 임무라고 보죠. 예를 들어서 생활비라는 게 있는데 생활비 중에 가장 낮은 생활비를 받는 직종이 의사, 교사예요. 교사에서가 가장 낮은 이 생활비를 받아요. 근데 사회적 존경과 대우는 제일 높죠. 아무래도 가르치고 그리고 아픈 사람 돌보는 많이 공부해야 돼요. 교원과 의사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오랫동안. 그런데 생활비는 제일 작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직업과 관련해서 막 악의 다툼을 할까요? 어떤 직업군을 제일 선호하는지 사람들이. 과학자가 되고 싶다 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옛날은 남애들은 인민군대라 했어요. 군인이 된다 이런 애들이 많은 최근에는 과학자. 왜냐하면은 지금 국가 건설을 하는 중에 과학자들이 엄청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과학자들이 혜택을 많이 받거든요. 무조건 공부 잘해야죠. 예. 그래서도 당연히 수험이 있고 시험 치는데 김일성장학대학 같은 데는 정말 시험이 어렵다고 듣고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보고 저걸 어떻게 저렇게 실수 하나 없이 딱딱 맞춰서 할까? 저 훈련을 얼마나 어떻게 혹시 이제 저기서 실수하게 되면 잡혀가고 그런 거 아닌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억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어떻게 그러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연습을 진짜 막 1년 넘게 막 하는 건가? 그리고 그 연습 방식이 자율적이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그 대집단체에서 빛나는 조선의 구전인은 아리랑 이 공연에 참가하는 것을 사람들이 평양시 학생들 다 참가해. 그렇게 하고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방에서 선발돼서 뽑아. 근데 그 갈 때는
너도 나도 가고 싶어해. 거기 안 가는 나 자체가 부끄러운 거야. 못 가는 게.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생각이 확실히 남쪽하고 북쪽하고 달라. 이제처럼 거기 사람들은 열성적으로 참가하려고 해. 참가하면 수당이나 무슨 뭐 그런 걸 바라는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없지만 거기에 참가하는 것이 나의 보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그러고 나 안 해. 나 그러면 굳이 저 아파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나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거기는 강압적인 거는 없어. 그게 이제 집단주의 사회에서만 가능한 예술이기 때문에 일단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 수준, 그러니까 일정한 집단을 위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도달해야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북밖에 못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배워가려고 이렇게 애를 써도 실패했다는 건데, 이제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 집단주의 국가인 북쪽에서 창조한 새로운 예술 형태다. 가장 큰 다름이라는 것은 뭐 경제 제도로서, 정치 체제로서 사회주의 경제 제도다 뭐 이런 게 얘기했지만은, 피부로 딱 와닿았을 때 가장 큰 다름은 뭐냐면은, 그들은 고도의 공동체 사회, 고도의 집단주의 체제를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다 개인이잖아. 누구도 본질적으로 본다면 내 개인이 있지 누구도 나의 생활을 컨트롤하지 않잖아요. 우리라서는 굉장히 좀 불편해 보이고, 왜 저러지? 아유, 좀 힘들겠다. 최근에 이건 우리들의 인식이고, 그들은 그것이 또 당연한 것이고, 그들 입장에서는 남쪽은 다 개인화되어 있어가지고 좀 이상하다. 이렇게 다름이죠. 같이 무언가를 하는 게 당연히 좋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역으로 갈등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갈등에 소비하는 에너지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발표 같은 경우도 둘 이상으로 팀플로 하면 좀 막 시간을 따로 잡아서 거기에 또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 생기면 머리 아프고 또 그 분위기를 해결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혼자 발표를 준비하면 제가 따로 시간을 안 잡아도 되고 계속해서 평소에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런 면이 좋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혼자 하는 걸 종종 선호합니다. 진짜 홀로라는 개념이 부정적인 개념이 아닌 좀 긍정적으로 발전되고 있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저는 제일 외로울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혼자라는 게 저는 무서울 것 같아요. 지금은 7년 동안 혼자 있으면서 제가 혼자서 뭔가 아직 식당에 가서 혼자 밥 먹는다는 게 무섭고, 혼자 있는 게 두려워요. 외롭고 현실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라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직장에서 퇴근해서 집에 왔어도 잠자리 누우면 빨리 가서 동무들 만날 생각. 여기 와서도 가족과 헤어져서 있으면서 제일 그리운 게 우선 첫째가 가족이죠. 가족이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직장 동무들이에요. 그렇게 그리워요. 제일 그리운 게. 근데 북쪽 사람들은 다 그냥 같이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집단주의 사회니까. 사회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하고 큰 차이가 나는 게, 그 집단주의 원리에서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개인주의 원리에서 움직이는 사회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최고의 가치가 개인이에요.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고, 사회주의 사회는 최고의 원리는 집단이죠. 그러니까 뭔가 큰 조직이라든지 단체 같은 것이 개인을 무시하고 결정된 것에 다 따르라, 이런 것이 집단주의가 아니라, 개인이 어떻게 하면은 성장할 수 있는가, 개인의 요구하고 집단의 요구를 같이 융합시키는 거, 이것이 집단주의이기 때문에 실제 그것은 직접 보고 그렇게 안 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저는 북한 학생들이 방과 후에 어떤 걸 하면서 여가 혹은 취미생활을 보내는지가 궁금해요.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뭐 끝나면 PC방을 가거나 아니면 카페에서 수다를 나누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북한 학생들은 어떻게 할지. 여가생을 어떻게 하느냐, 조직과 함께 뭐 하는 것들. 학생들한테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학생들한테는 등교, 하교할 때 시간들,
그것에도 사실은 과외 활동이 있잖아요. 우리는 돈 주고 과외를 받지만 그들은 하여튼 소조가 다 과외 활동인데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여가 생활을 보낼 수도 있을 것이고 주말 같을 때 이런데 공원 같은 데 가서 집단적으로 춤추고 놀고 집단 가무가 좀 능하죠. 그런 것들이 여가라면 여가고 아침에 배동강 같은 데서 배드민턴 치고 뭐 이런 것들도 여가라면 여가일 수 있을 것이고 주말 되게 되면 대동강 기술기나 뭐라는 같은 데서 앉을 자리가 없어요. 엄청 끼리 동글동글하게 앉아가지고 불고기 하고 뭐 고기 볶아 먹고 우리 유원지든 공원이든 다 구워 먹을 수가 있어요. 음주 가면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휴지만 버리면 안 돼요. 다 걷어가지고 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둥그렇게 앉아서 밥 먹고는 어락해 필수적이에요. 밥 먹고 나면 무조건 1시간씩 어락해 하면서 뭐 수건 돌리기라던가 찝히면 노래하고 또 산부금 기타 뭐 군중무용 또 춤추고 그러니까 좋네. 일을 막 끝나고 공원에 모여서 배구를 하고 농구를 즐기고 놀고 있는 모습 이런 걸 어디 가도 볼 수 있어요. 평양만 아니라 전국에. 그래서 그런 거 좀 일본에서도 볼 수 없고 아마 한국에서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일본이나 한국보다는 떨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 사이에 뭐라 할까 관계, 친구들하고 노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중요시하는 거 그런 부분에 참 뭐라 할까 인간다운 그런 행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북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혹시 있어요? 단결된 거? 뭔가 되게 각도 잘 맞추고 그런 카드 섹션 같은 거 온 사람이 다 하나가 돼서 하는 거 잘하는 것 같은 느낌. 규칙 정해진 생활 패턴 속에서 살아간다? 딱딱하다? 선택권이 어떤 개인에게 그렇게 많이 주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느껴왔던 것 같아요. 항상 북한에 대한 이미지 같은 거. 특별한 계기는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한국 사회는 지구상에서 가장 북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정보 접근이 천연돼 있죠. 북의 공식적인 매체조차 우리가 접촉을 못 해왔죠. 그동안 접촉하기가 힘들고 더욱이 북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그 견해를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북의 문학작품이라든가 예술작품, 뭐 그림 그런 걸 전혀 접할 수가 없었고 또 만날 수도 없었고 북쪽 사람들을 갔다 올 수도 없었고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북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굉장히 폐쇄적인 나라 북에 대해서만큼은 적대적 분단 체제는 남과 북의 이 체제와 제도의 다름을 옳고 그름이나 맞고 틀림이나 선과 악과 같은 이분법적 흑백 논리로 규정하려고 했어요. 엄연히 다름인데 틀렸어라고 이야기하게 해요. 엄연히 다름인데 나빠라고 이야기를 해요. 엄연히 다름인데 쟤들은 적이야라고 가르쳐. 이게 체제였어요.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았잖아. 말하려 하면 그런가? 다 이렇게 되잖아. 다 몰라. 근데 나는 그래서 생각이 든 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여기에서도 성립이 되는데 진짜 알고 싶다. 북한에 대해서 서로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나도 진짜 얘기하면서 다 서로 뭔가 얘기하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아무도 몰라. 그래서 답이 안 나와. 그래서 모르니까 더 그냥 내가 원래 생각하던 거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뭐 안 좋게 생각했던 부분은 그냥 계속 그냥 안 좋게만 생각하고 있고
그냥 모르는 건 그냥 모른다고만 생각하고 있고 그냥 이렇게까지 원래 하나였던 나라를 이렇게까지 모르는 게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까지 모르는 게 너무 속상하다. 이제는 좀 알아가자. 좀 교류도 하고. 좀 가서 여행도 가고 맞아. 북한으로 여행 한번 가야지. 너무 좋은데? 옥류관 한번 가야지. 제발 셀럽들만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일반인들도 가야지. 기차 타고. 멋있어. 처음에는 참 많은 의심 편견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참 우연히도 서로 만나게 되었죠. 우리가 만났던 찰나 너무 소중해. 만나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 안타까워. 우리가 함께한 추억 너무 소중해. 갈라져 있었던 세월이 너무 안타까워. 분단되어 있다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반쪽이라는 얘기예요. 땅만 가는 게 아니다. 사람도 갈랐고 가족도 갈랐고 공동체도 갈랐고 민족의 정신사도 갈랐고 왜곡했고 이 땅을 대륙국가가 아닌 섬나라로 만들었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20년, 30년 살았는데 내가 살아온 삶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불완전체적 구조였구나. 그 완전체를 지향하는 과정에 북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아가는 과정은 기쁨일 수 있습니다. 엄청난 기쁨일 수 있습니다. 평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들은 청년들은 북을 그냥 적으로만 배웠잖아요. 적으로만 배웠잖아요. 만나서 대화해보면 내가 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경계는 존재했는데 직접 만나서 대화해보면 나는 뭐였을까? 내 기존 인식이 왜 이랬을까? 이런 사람을 적대하고 이런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을 경계했나? 나는 왜 그렇게 배웠을까? 분단에 대한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해가 됩니다. 만나서 대화해보면 분단이 가진 너무 많은 불편한 인식들이 북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기쁘고 감동스럽고 눈물 날 수 있습니다. 나누니 우린 아주 오랜 친구였나봐요. 이렇게 만나야지 동의로 나봐요. 만나니 웃음 지어지는 하나인가봐요. 얘기를 나눠야지 동의로 나봐요. 나누니 우린 아주 오랜 친구였나봐요. 나누니 우린 아주 오랜 친구였나봐요.